자신 있게 그리지 못하고 물어보는 아이들. 자, 이런 아이들은 또 어떤 애들일까요? 아, 그동안 내가 아이를 너무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기회를 못 줬구나. 반성하셔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보통 이게 아주 어려운 게 아니다 보니까 저학년이나 고학년이나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만 더 진도를 나가는 의미에서 뭐 그림 넣는 거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림만 보고 아이들의 창의성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아이들이 콩쥐팥쥐를 봤다. 그러면 이 그림만 보고 이거는 콩쥐팥쥐예요 라고 이런 고정관념을 갖는 거에서 일단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앞으로 이 부분은 꼭 아이들 뇌에 넣어줘야 될 게 있습니다. 보여주면 시킨다. 읽히면 물어본다. 읽어줘도 물어본다. 이거는 항상 아이가 머릿속에 가져야 돼요. 그래서 누가 책을 읽으면 저거 시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지. 책 읽어? 이 읽고 누가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 봤어요? 뭘 봤니? 물어보겠다. 쫑긋 세우고 듣고 정신 차리고 봐야지, 이 생각이 항상 뇌에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1, 2, 3. 자, 어머니만 아시죠? 애들하고도 해봐요. 자, 뭐 봤어? 얘기해봐. 당연히 돼지요. 몇 마리요? 3마리요. 이건 기본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봤니? 집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긴 집이야? 자, 여기까지는 보는 애들은 보는 사고력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왼쪽에는 어떤 집이 있었고요. 오른쪽에는 어떤 집이 있었고요. 여기까지 말하면 보는 사고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2개 있어요까지 말하는 애들, 그 이상 못 가는 애들은 그 아이들은 보는 사고력이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다. 그 엄마가 화를 내지 마시고, 알았어. 한 번 더 보여줄게. 하나, 둘, 셋, 1, 2, 3. 자, 봤지? 뭐 봤어? 그럼 아이가 이제 집을 정확히 봤을 거죠? 초가집이 있고요, 굴뚝이 있고요, 초가집 지붕이 이렇게 생겼고요, 옆엔 나무로 된 집이 있고요, 창문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하늘에 구름이 몇 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또 길에는 뭐가 있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보는 훈련을 이렇게 하면 하루에 5분 정도 재미있게 게임 형식으로 엄마가 만약에 하면 아이와 아빠와 또 애들을 놓고 저처럼 하고요. 혹은 어느 날은 이제 조금 훈련되면 애가 역으로 자기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봤으면 그 다음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이 그림을 잘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봐. 그럼 아이들이 짧게, 좀 큰 애들은 좀 길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어머니가 질문합니다. 얘네들은 3명은 어떤 사이일까? 친구 사이라도 상관없고요. 형과 동생이라도 상관은 없고요.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아이가 생각해서 말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보는 사고력에서 이미 아이들이 사고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때 지금 저는 이제 잠깐 물어봤지만 어머님들은 충분히 물어봐야 돼요. 아주 세부적으로 물어봐요. 왼쪽에 있는 돼지는 어떤 모자를 썼고, 오른쪽에 있는 돼지는 어떤 모자를 썼고, 그 다음에 이 친구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돼지는 무엇을 들고 있으며 왼쪽에 있는 돼지는 무엇을 들고 있냐. 이렇게 점차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아이가 점점 따라올 수 있도록 보는 사고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셋은 어떤 관계일까? 3명은. 그럼 친구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친구? 자, 이렇게요. 친구 중에 어떤 친구? 그럼 뭐 쭉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디를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질문이 달라지죠. 어디를 가고 있니? 뭐 친구네 집에 놀러 가요? 뭐 다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자, 여기 보찜을 하나 메고 가네. 이 보찜에 뭐가 들었을까? 7가지가 들었대. 이렇게 주면 더 좋죠. 뭐가 들었을까? 7가지가 들었어. 한번 뭔지 이야기해봐.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려다가 7가지 그럼 뭐를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얘는 동그란 보찜인데 얘는
딱 멋있는 가방을 들었어. 얘는 왜 보찜을 두고 얘는 왜 가방을 들었을까? 그리고 이야기 나누면 그러면 이 가방 안에 들어있는 거는 뭘까? 얘는 6가지밖에 안 들었대. 이렇게요. 자, 이야기를 나누면 그러면 가운데 있는 애는 보세요. 자, 가운데 있는 애는 또 이렇게 나무로 된 집을 들었어. 나무로 된 가방. 왜 나무로 된 가방을 들었을까? 얘처럼 이 보찜을 들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얘는 키가 커서 가장 많이 9가지를 지금 여기다 넣어서 가고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나면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야기를 끌어내잖아요. 그럼 아이는 정확하게 보고 저 안에 7가지가 뭐가 들었을까? 생각을 하고 아니면 글로 써보고 아니면 그려보게 하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스토리가 되면 아이와 함께 자, 이제 얘가 어디 가는지 이 안에는 뭐가 들었는지 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전체를 이야기한 거 그대로 글로 쓴다면 중심 단어들과 중심 글은 이미 거기서 다 나온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아이에게 자, 네가 말한 거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야기를 한번 엄마한테 해줘 볼래? 아빠한테 해줘 볼래?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이가 이거를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네가 말한 거, 좀 큰 애들은 자, 네가 말한 거 한번 그대로 써봐. 말한 거를 쓰는 거는 되게 쉽다고 그랬죠. 말하지 않고 쓰려니까 어렵다고 그랬죠. 어떤 것을 경험을 통해서 익히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글로 정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훈련된 아이들은 나중에 면접이나 논술에서 절대 걱정 안 해도 충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면 아이들에게 요 한 걸 가지고 잘 또 보관해서 나중에 또 다른 생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응용해 보기 위해서 잘 보관해 놓으면 나중에 좋은 교육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 이제는 아이가 읽다가 이제는 다 읽어서 학년이 올라가서 버려야 되는 동화책들 같은 거 있죠? 그런 중에서 그림만 오려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붙여놓고 그 그림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면 온 가족이 함께 해본다면 아이의 창의성 발달에는 최고의 창의성 발달 교재, 교구가 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교재나 교구가 전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가장 위대한 사람은 교수는 바로 어머니, 부모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아이와 함께하면 아이들도 정말 신이 나서 이 프로그램의 집중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해보시고 어려운 거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주시면 제가 경험을 통해서 그거 이렇게 하세요 라고 제가 명쾌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